비상식의 최종 책임자, 예, 이거는 문재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글쎄요, 정말 참, 이 문재인 정권의 5년 동안은 뭐 각 실정으로, 이 점철되다시피 한 건데, 정말 상식적으로 와닿지 않는, 이게 정말 이 문재인 청와대가 한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이, 예,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설명을 하면서 이 조목조목 한번 이렇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정부의 문재인이 임명을 한 합참의장이 있습니다. 합참의장.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 군서열 1위죠. 이 합참의장은 현역 군인이고요. 국방부 장관은 이른바 예편, 예, 이른바 이제 지금 현역 군인은 아니고 예편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군 행정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서열이 더 높고요. 군사 작전, 그 다음에 전시에서는 합참의장이 단연코 넘버원입니다. 예, 군사 작전권을 통제하고 관리를 하니까요. 바로 합참의장이 실질적으로 군사 관련해서는 넘버원, 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합참의장이. 합참의장도 포스타입니다. 우리나라 포스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TO가 7명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요. 요 합참의장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군인의 육해공 전체를 아우르는, 예, 아주 파워맨입니다. 네, 서열도 당연히 군사 작전과 전쟁 시에는 뭐 국방부 장관 뭐 이런 것보다 합참의장이 영이 훨씬 더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애나님이 들어오면서 김 박사 까꿍 하셨네요. 김 박사 까꿍, 예, 애나님도 까꿍이십니다. 까꿍. 예, 애나님 어서 오세요. 부산 날씨는 어떤가요, 왕돈이님? 아, 그렇군요. 애나님은 부산에 계시는군요. 네. 하여튼 우리 방송은 뭐 전국적으로 다 보시는 거죠. 부산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저 봉화, 예, 봉화의 농장도 계시고, 또 강릉, 또 주문진, 삼척, 뭐 두루두루 안 계시는 데가 없죠. 서해안도 어제 대천해수욕장에서 이 메시지 보낸 분도 계시고요. 네, 성인길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2019년 7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어떤 상황이 지금 이 도출이 됩니다. NLL 북방 한계선이죠. 2019년 7월이면 딱 정확히 3년이네요. 지금이 7월 4일이니까요. 2019년 7월에 예, NLL을 넘어서 북한 선박이 아래로 쭉 내려오는 것을 바로 우리 군이 간파를 해서 납포했다. 납포라는 얘기는 일단 사람으로 말하면 체포고 선박으로 말하면 납포지요. 예,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인도를 해서 일단 선박을 우리 통제권 안에 두는 것이 바로 납포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 선박을 NLL을 넘어온 선박을 납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 이게 지금 군인들이 알면은 정말 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만약에 임기 도중에 이걸 하면 군인들이 아마 집단 반발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자, 이 NLL 국방 한계선을 북한 선박이 넘어왔다. 그러면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재를 하거나 더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의심되는 행동이 있을 때는 납포, 사람을 범죄 용의자를 체포를 하듯이 북한 선박을 납포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인데 그거 왜 북한 선박을 납포를 했는지 이유를 따져 묻겠다고 청와대 행정관이, 뭐 행정관이라는 게 무슨 고위직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은 급으로 따지면 2급 행정관과 3급 행정관이 있습니다. 1급 비서관이 1급이니까요. 예, 뭐 아주 최고위직은 아닙니다만 행정관이 나서서 이 군내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저렇게 몇 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 네, 이거는 이 앞뒤가 완전히 뒤바뀐 그 상황인 것이죠. 합참의장이 어떤 그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데 연루가 돼서 조사를 해도 행정관이 띡 나가가지고 저렇게 4시간 동안 합참의장을 조사를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서로 군에 대한 그런 글쎄요, 체계, 명령,
그다음에 군을 우리 존엄성을 인정을 해주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격에 맞춘 직위에서 나가서 이거 이러이러해서 좀 조사받는 게 편치 않으시겠지만 이것은 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가의 영과 관련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군 입장에서는 불쾌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예, 정말 연이 이 3년 전의 일이라고 손치더라도 이 군 관련된 이 조직이라든가 군인들은 지금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을 그럴 상황이 이제 된 것이죠. 네. 그렇군요. 네, 트럼프 슈퍼맨님이 김승경 합참의장이 저에게 답글하신 분이신데요. 멋진 사장님 감사합니다. 찾아뵙겠습니다. 라고요. 동명이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요. 답글하신 분 중에 김승겸. 예, 바로 오늘 합참의장이 새로 합참의장을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예, 그 합참의장은 특별하게 하자가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박순애 교육부 총리는 일단 임명을 보류를 하고 합참의장은 시급하니까 합참의장은 오늘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오후에 바로 김승겸. 그래서 오늘 이래저래 합참의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3년 전에 합참의장은 청와대 행정관에게 4시간 동안 조사를 받는 그런 신세로 전락한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문 정권 5년은 비상식을 상식으로 일처리했습니다. 이런 정권을 심판할 정치인들이 전부 탄도리들과 손잡고 두루뭉실 가려고 합니다. 국민만 답답하네요. 애나님. 예, 오시면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해 주셨습니다. 네. 널 서비스 센터였습니다. 널 서비스 센터, NSC. NSC. 네, 국가안전보장이사회, 그걸 NSC라고 하는데, 우리 설청맘이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또 나름대로 굉장히 날카로운 말씀을 하셨네요. NSC, 국가안전보장을 담당한 게 아니라 널서비스 센터였다. 그렇군요. 예, 저 널스의 NSC의 약자인데 북한 관련 심기를 북한의 김정은과 김여정의 심기만 보듬어주는 그렇게 널스 서비스 센터였다. 예, 상당히 설청맘께서도 날카로운 그런 비판의식이 있으시군요. 네. NSC가 저런 널스 서비스 센터라는 그렇게 아주 딱 치환을 하니까 또 아주 그럴듯한 또 비판의 목소리가 됩니다. 예, 설청맘님은 가끔씩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의미심장한 얘기를 딱 하신 다음에 다시 들어가시는 건가요? 어디 계속 지켜보시는데 답글은 하루에 한 번만 쓰시는 건가요? 예, 가끔씩 아주 상당히 독특한 그런 패턴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아무튼 설청맘께서도 애너님, 또 터미니스님, 왕돈이님, 해가님, 네, 우리 소중한 시청자이면은 분명하십니다. 네. 서인길님, 해양대 나오셔서 전역군 출신입니다. 해양 쪽은 아주 박식하십니다. 토미니스님이 서인길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다라는 거 소개를 해주셨군요. 해양대 나오셨으면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런 바다 관련 뭐 이런 건 아주 박식하시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탈탈 털더니 왜 문정부의 실정은 어마무시한데 수사하지 않습니까? 정찬수님, 예, 아마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일 수도 있는데요. 정찬수님은 이 박근혜 정부 인사는 탈탈 털어서 많은 사람들을 교도소에 보냈는데 왜 문정부 실정은 아직까지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정찬수님이 대놓고 아주 따끔한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예, 아마도 수사를 안 한 게 아니라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 수사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예, 이 문정부 뭐 여러 가지 많죠. 예, 문재인 또 이재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아마 글쎄요. 그게 정치 보복이 아니고 그야말로 법리로 법치국가에서 법에 위반되는 사람을 다루는 것은 그야말로 법치죠. 법치. 예,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는 당연히 정치 보복입니다만은 있는 죄를 현행 법 시스템으로 단죄를 하는 것은 그게 어떻게 이 정치 보복이겠습니까? 그건 그야말로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조사와 수사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도전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정찬수님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아마도 정찬수님이
이렇게 와치하는, 예, 원하는 그런 그 수사가 아마 결과 중간수사 발표라든가 이런 게 속속들이, 예, 등장이 할 겁니다. 예,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바로 NLL 침범 북선박이 납포했다고 합참의장을 불러 망신 준 문재인의 청와대, 이것을 제가 바로 비상식의 최종 책임자가 역시 문재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네, 이 당시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죠. 저게 관련 기사입니다. 북선박 납포 말라는 짓이 왜 어겼냐며 군서열 1위를 모욕을 줬다 말씀드렸죠. 군서열 1위 합참의장을 청와대 그 행정관이 4시간 동안 추궁을 했다. 군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모욕적인 그런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당시 북한 선박은 NL 북쪽에 한동안 혼자 머물다 엔진을 켜고 돛대에 흰색 천을 단 채 정남향으로 내려왔다. 의도적으로 NL을 넘었거나 귀순 의사가 있다고 볼 여지가 매우 컸다. 그런데 청와대 안보실은 합참 실무전에 그냥 북한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신호를 했다는 것이죠. 그 북한 선박 그거 건들지 말고 그냥 그대로 북한으로 넘어가게 내비두세요 라고 청와대 안보실이, NSC죠. 안보실이 북으로 보내라고 이렇게 신호를 했다. 조사 없이 돌려보내는 것 자체가 바로 정권으로서는 절대 온당치 못한 처사였다는 얘기죠. 예, 군은 이후에 북선박이 방향착오로 월선했고 귀순 의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군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납포 40시간 만에 북으로 송환됐다. 40시간이면 어떻습니까? 예, 거의 이틀이 지난 뒤에 북으로 송환을 했다는 것이죠. 당시 항로와 신색천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귀순이나 정탐 가능성이 있는데도 너무 서둘렀다는 지적이다. 귀순이나 정탐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바로 이틀 뒤에 북한으로 보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북한과 정상회담, 즉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아주 목을 맸다는 표현이 적합하죠. 예, 매달려 있던 청와대가 군을 압박해서 북한 선박들을 무조건 돌려보내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다. 예, 바로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합참의장 조사 이후 우리 군은 북한 선박이 NNL을 넘어와도 납포나 조사 없이 현장에서 자 이제 여기 더 이상 넘어오면 우리 서로 곤란하니까 빨리 북한으로 돌아가셔 라고 현장에서 돌려보내는데 급급했다는 그 증언이 여기저기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4개월 뒤 탈북어부 2명이 귀순했을 땐 바로 살인범이란 이유로 사흘 만에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에 묶어서 북송해버렸다. 제가 서너 차례 설명을 드렸죠. 요 일이 있고 나서 4개월 뒤에 탈북어부 2명이 자진 귀순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는데 당신들은 지금 배에 탄 10몇 명을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살인범이란 이유로 사흘 만에 눈에는 안대를 씌우고 또 포승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아예 판무곡을 통해서 북송해버렸죠.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정말 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하면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오직 남북 정상회담을 더 열어보려고 갖은 글쎄요, 뭐 이 정도 되면 거의 애교 수준 아닙니까? 이렇게 아양을 떤다고 그러죠. 네, 거의 그런 수준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문재인이 김정은 앞에서 아양을 떨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의 북한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게 모든 북한 이 남한 땅으로 남한 그 영해로 넘어오는 북한 그 선박도 더 넘어오면 아주 피곤해져. 지금 우리 저 합참의장도 청와대 조사를 받았는데 빨리빨리 올라가요. 조사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염탐을 하러 온 건지 귀순하러 온 건지도 조사를 전혀 안 하고 다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게, 예, 그래서 비상식의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좀 터져 나오는 것이죠. 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바로 지난주에 월요일 시간에도 이 시간 김동원의 하이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정권의 알박기, 이거는 정말 도를 넘었죠. 문정권의 알박기는 도를 넘었습니다. 전 정권 인사가 꿈쩍도 않고, 예,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 소주성을 주창을 했던
홍장표 KDI 국책연구기관의 가장 노른자죠. KDI는 그야말로 현 정권의 코드를 맞춰가지고 각종 정책을 입안하거나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그 관비원, 국책연구기관인데 거기에 소주성의 주창자인 홍장표가 뜩하니 앉아 있고 이른바 두 달 전에 이미 정권은 박혔는데도 홍장표는 물러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여할 게 많다라고 지금 사태를 일축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저 알박기 인사 59명 딱 쭉 따져봤더니 59명의 알박기 인사 정권이 바뀌었어도 일단 짐을 쌀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저것도 홍장표라든가 국민권익위 전현희 뭐 정해구 이런 사람들이 1차적인 책임이지만 이런 사람을 이 낙하산으로 임기 말에 그것도 임기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낙하산으로 풀어낸 문재인이 총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전 정권의 인사 한 번 더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쭉 의미 있는 기관장이 59명이 지금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알박기를 하고 있고 그 알박기의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는 기관장급 13명, 그 다음에 비상임이사 및 감사 등 총 59명에 이른다. 이 59명은 문재인이 그야말로 정치적인 이유로 낙하산으로 이걸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스스로가 거기에 있지 말고 퇴각하시오라는 명령을 내려야 될 그런 타임이다라는 말의 다름이 아니죠. 이들 중 상당수가 정권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비상시기의 최종 책임자는 문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의 세 글자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국책연구원장들에게 임기 만료 전 줄사표를 받았다. 그래놓고 정작 본인은 임기 말에 알박기를 한 그런 처사,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대규모 낙하산 인사로 알박기를 한 저희가 무엇이냐? 새 정부에 대한 몽리냐? 아니면 퇴임 이후가 두려워 보험 인사를 남발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이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한 얘기지만 전체적으로 청와대, 또 이 권성동은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강릉에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친교를 맺었던 아주 중마고 친구 아니겠습니까? 저거는 권성동의 얘기가 아니고 윤석열 본인 스스로에 대한 그 얘기를 윤석열의 생각과 이 철학을 그대로 갖고 와서 권성동을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티어서 추한꼴 당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문재인이 알박기를 통해서 임기 말에 이 갖다 놓은 그런 인사들은 알아서 처신을 하기 바란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김승희의 잦은 사태는 오히려 문재인 그 정권의 알박기 인사들을 더 지금 코너에 모는 그런 경향이 뚜렷합니다. 김승희도 뭐 끝까지 좀 이렇게 버텨서, 물론 버텨서 될 게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잦은 사퇴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요. 바로 김승희 그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잦은 사퇴를 하면은 이른바 문재인이 알박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도 저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 그런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마 상당 부분 홍장표 뭐 마찬가지고 전현희, 정해구 뭐 이런 사람들은 그래 오래 버티지를 못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뭐 버텨보자고 아마 저들은 본인들끼리 이렇게 짬짬이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한 사람씩 그만두면은 이게 전선이 와해가 되니까 끝까지 버팁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 이른바 사전 그 토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언제까지 버틸지 저는 앞으로 근데 지금 이제 여름 휴가가 곧 다가오니까 여름 휴가 이렇게 약간의 기강이 이렇게
좀 풀어지는 그런 거를 또 넘어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앞으로 글쎄요, 한 두세 달을 넘기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사태를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천일TV님이 동원 범사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저건 무슨 뜻인가요? 범사님이 뭔가요? 예, 뭐, 이전에 또, 저에 대해서 또 한참 뭐 말씀을 하신 모양이네요. 압박하고 무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홀로서기님, 네, 투미니스님이 천일님 화이팅으로, 돼 있습니다. 전현희님이 가슴이 쿵쾅거릴 거다. 빨리 사퇴하라. 또 님이, 예. 그렇군요. 예, 홀로서기 님이 800평 으리으리한 요새 같은 집에서 경호원 65명을 데리고 군대 중대급 인원 방어 확실하게 탱자 하는 그 넓은 집에서 딸랑 둘이서 산다고 합니다. 이 양산 얘기군요. 800평 으리으리한 요새 같은 집에서 경호원 65명을 데리고 글쎄요, 경호원이 65명, 이게 법적으로 65명, 아마 집을 경호하는 사람은 65명이 되지는 그럴 필요가 없죠. 뭐, 집 한 채, 물론 뭐 크긴 큽니다만은 65명이 거기서 경호를 하는데 아마 그 양산에 이 대통령 사저가 있는 그 지역 일대에 필요한 인력을 아마 이 정도로 65명으로 져 있는데요. 참 많기도 많죠?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65명이 순수한 경호 인력으로 돼 있는지. 네, 이슈 1, 요 정도로 하고요. 역시 문재인의 비상식, 우리 국민들은 5년 동안에 참 아주 신음을 많이 했었죠. 참 아프기도 많이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